부동산 하락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몇몇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보는 하락보다 실제 분위기가 더욱 어둡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뿐만 아니라 핸드폰 어플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이런 곳에서 보는 분위기와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실제 부동산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서울 마포구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들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40%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대표적인 마포구의 하락 현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포구 5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의 성산시형 아파트도 12억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공덕역 근처 도화동의 도화 현대 1차 아파트도 17억 4천만 원에서 13억 9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레미안 밤섬 리베뉴 아파트는 26평 물건이 14억 8천만 원에서 12억 1천만 원으로 2억 7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공덕역의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는 15억 3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2억으로 3억 3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마포구에서 유명한 아파트들이며 각각 재건축 호재, 한강뷰 아파트 혹은 지하철 호선이 4개가 지나는 공덕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인 장점으로 지난 상승장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먼저 성산시형 아파트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라서 지난 2년, 3년 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최근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몇 억씩 추가 분담금을 또 내면서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분간 다시 가격이 튀어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합니다. 레미안 밤섬 리베뉴 아파트는 6호선 상수역 역세권이며 단지 전체가 한강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동과 일부 층수 매물들에 대해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고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 역시 공덕역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의 이러한 하락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반 분위기가 하락 국면이며 특히 마포의 배후 수요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포의 배후 수요지인 가재울 뉴타운을 비롯한 3호선 무학재역 홍제역의 서대문구도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호선 녹번역과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는 은평구의 아파트들도 최소 2억 전후로 가격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주변 시세와 연동되어 마포의 집값도 하락 또는 조정장을 지나는 중입니다. 마포와 서울의 집값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잠잠한 시기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대표적인 것은 금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가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강하게 금리를 더욱 올릴 것이라는 신호도 많습니다. 미국의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8월 26일 연준의 연례 경제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받더라도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물가와 금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지만 올해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8분여간의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을 무려 46번이나 언급하면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고통이 훨씬 더 커진다거나 혹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 라는 강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연준의 관점을 볼 때 당분간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더욱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올리거나 혹은 오히려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며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로 들립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쉬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금리 인상도 이제는 멈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접어두고 금리가 더 오른다면 나는 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수요자들은 매수를 하지 않고 차라리 전세 혹은 월세로 돌아서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0건으로 평소 4,000건, 5,000건 정도에서 많게는 8,000건까지도 나오는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4, 5천 건에서 200건 수준으로 거래가 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 거래 동결, 거래 중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전세를 2년 살고 2년 또 살면서 총 4년 살 수 있는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상승장 혹은 폭등장이라면 수요자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어디라도 작은 평수라도 한 채 마련을 해두어야 하나라는 패닉 바잉 혹은 영끌 매수 흐름이 생기지만 반대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일단 전세 4년 살 수 있으니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임대로 2년이 아닌 2년의 2배인 4년을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은 예상보다 큰 매수 수요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처럼 금리는 앞으로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급히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전월세로 4년간 살면서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거래도 전혀 없는 것이 최근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조정을 받는 분위기는 당분간 더욱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마포구는 교통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3호선과 5호선을 통해 광화문과 종각 등의 주요 일자리 지역으로 통근이 편리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 한강 북쪽의 중심 지역이 될 입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점 덕분에 마포구의 전세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위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으로 인한 가격 조정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수요라면 기회를 잘 잡을 수도 있겠지만 섣불리 지금 진입한다면 당분간은 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마포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나타나면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